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우리 몸이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의학을 과학으로 자연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거를 테스트하고 실험해보고 이론이 아닌 정말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실험과 테스트와 결론을 내서 오랜 시간이죠. 오랜 시간을 약 한 27년을 투자해서 실험해보고 또 개발해서 또 실험해보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얻었죠. 그리고 너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오늘 우리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자연으로 태어나죠. 이 자연의 힘은 36.5도 체액이 아주 왕성하게 흐르는 우리 몸은 발전소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몸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리 몸에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 몸 자연이 스스로 다 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더니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비만,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골다공증, 어떤 사람은 두통이 오고 시리고 저리고 암에 걸리고 우리 몸은 무수한 성인병에 노출되어 있어요. 과연 이 성인병을 예방할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과연 치유할 수 있을까요?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럼 과연 이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우리는 그동안 고정관념에 의해서 또 아니면 그동안의 많은 사회 고정관념 틀에 의해서 정보를 얻은 거죠.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나면 우리는 더 많은 정보, 아직도 이 세계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잠깐 생각을 달리 한다면 우리 몸은 뭐예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자, 우리 몸은 음식과 산소와 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에너지를 얻어서 들어가서 장기에서 소화시키고 분해하고 효소를 분해해서 뭘로 만들어내죠? 혈액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혈액 속에는 모든 에너지가 들어있죠. 우리 세포가 먹고 사는 천연 항생제가 혈액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혈액은 심장에 들어있죠. 심장. 우리 몸무게의 약 8%가 혈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8%가 천연 항생제가 있다는 겁니다. 늘 이 항생제를 갖고 있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이 항생제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포는 어떻게 살까요? 내가 내 머리카락을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 머리카락 속에는 세포 핵이 들어있고 옆에 보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고 옆에 보니까 DNA가 들어있고 즉 다시 말하면 내 머리카락 하나도 왕성하게 살아있는 나의 세포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혹자는 조금씩 다르지만 약 30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우리 몸에 장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포가 모여서 간을 만들었고, 세포가 모여서 위를 만들었고, 세포가 모여서 우리 몸을 만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30조 이상의 세포가 모여서 우리 몸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세포는 과연 어디에 붙어서 살까요? 세포는 가장 우리 혈관 끝에 있는 모세혈관에 붙어서 산다는 겁니다. 장기는 어디에 붙어 살까요? 대동맥에 붙어서 살죠. 대동맥. 장기는 매일 필요한 양이 혈액이 많고, 세포는 장기보다는 아주 적은 혈액으로도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혈액을 잠깐 볼까요? 혈액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혈액 속에는 백혈구가 있죠. 백혈구는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과연 군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백혈구는 혈액과 함께 다니면서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 그죠? 아니면 유해균, 이런 균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적혈구는 또 뭘까요? 적혈구 안에는 다량의 산소가 들어있죠. 산소. 이 산소가 들어가서 에너지원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장이 있는데, 혈장 속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고 효소돼서 이 혈장 속에는 3대 영양소, 3부 영양소가 들어있죠. 단백질, 비타민, 효소, 지방, 모든 무기물, 이런 에너지들이 혈장 속에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혈액 속에는 이 모든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천연 항생제가 혈액 속에 있다는 겁니다. 관건은 이 혈액에 있는 에너지를 세포한테 전달하는 것이 우리 몸이 생로병사의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고 성인이 되면서 이 운반 시스템이 잘 작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혈액은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세포를 만나면, 세포를 만날 때 우리 몸의 36.5도 비로소 발전소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발전소가 왕성히 돌아가는데, 혈액은 들어갈 때는 세포한테 에너지를 전달하지만 나올 때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오죠? 정맥을 통해서 우리 몸의 폐로 들어갑니다. 폐에다가 쓰레기를 다 버리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갈 때 이 쓰레기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호흡하면서 입으로, 코로 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다시 에너지를 담아서 보내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 발전소는 이 혈액을, 에너지를 보내고 쓰레기를 버리고 에너지를 보내고 쓰레기를 보내는 것을 2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면서 들어오면서 생로병사의 일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프신 분들은 과연 이것이 원활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못 보내는 거죠. 에너지를 못 보내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아픈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에너지를 복원하는 힘을 만들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사람은 음식과 물과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에너지를 만들어서 소화기계에 들어가서 소화기계에서 효소를 분해하고 장기에 전달해서 뭘로 만들어요? 포도당으로 만들죠.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혈액에다 넣어서 세포에 전달하고, 세포에 전달해서 세포는 세포 호흡을 하면서 미토콘드리아가 생성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이 미토콘드리아는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유기화합 물질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발생을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발전을 하면 우리 몸은 무한한 에너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유일한 에너지를 만드는 배터리 역할을 하죠. 우리 몸은 혹자는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가 약 300개에서 평균적으로 5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있는 3분의 1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얘기예요. 미토콘드리아는 다시 말하면 우리 몸 안에서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에 있는 배터리를 깨울 수만 있고 이 배터리가 왕성하게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몸은 자연 회복력이 살아가는 겁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프고 노화되는 겁니다. 그럼 세계 과학자들은 과연 이 미토콘드리아를 깨우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수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관점을 두고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미토콘드리아를 깨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거 답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를 깨우게 되면 우리 자연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질병들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고민하는 고령화 시대에 노화된 질병들은 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생성시켜 줌으로써 우리 몸에 뭐예요? 자연 회복력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하면 깨울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를 깨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재생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하는 능력을 충분히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미토콘드리아를 깨우지 못하면 이 재생 능력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 약으로 이 재생 능력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깨울 수 있는 방법, 즉 여러분의 10% 되는 몸무게 10%나 되는 1경계 이상의 미토콘드리아를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운동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체력이 약하고 힘들고 걷기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현대인들의 그 많은 시간을 운동량에 투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미토콘드리아를 다량으로 깨울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세포를 깨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사람은 에너지가 필요한 음식은 늘 과잉 공급이 하지만 노화로 인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서 피는 탁해지고 세포는 산성화되고 병들이 생겨납니다. 세계적인 세포학자 아보도르 교수는 세상의 병에 걸리는 이유 딱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저산소와 저체온이 원인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저산소 저체온을 올려주면 단 두 가지 원인을 해결하면 동시에 건강과 자연을 치유력을 생산해내는 발전소가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ATP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이 방법은 현재 과학에서 유일하게 연구하고 테스트하고 실험하고 27년 동안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일이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실험해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이두삼이라고 합니다. 제 연구실은 지금 서초동 교대에 있습니다. 교대 1번 출구. 다시 말하면 음식,
물, 산소, 에너지를 잘 연소시키고 ATP를 만드는 발전소를 돌게 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의학을 과학으로 자연을 살리는 방법이 연구되고 완성돼서 여러분하고 함께 실험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직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이것이 발전되고 연구되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전화번호는 010-8580-9794. 전화하시면 이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실천하셔서 건강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